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의 주머니를 위하여 레이워크입니다. 오늘은 7월 25일 일요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NFT와 관련된 플로우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NFT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서 플로우의 시총, 플로우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플로우의 파트너십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 그 중에서는 제가 강조했던 바와 같이 바이낸스, NBA 탑샷, UFC, 삼성 등이 있다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파트너십은 앞으로의 호재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세선과 지지선, 저항선의 차트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플로우에 대한 방향성을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예측했던 바와 같이 26,000원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현재는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NFT의 성장 가능성, 그 중에서도 플로우의 상승을 저는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현재는 NFT 관련 메타가 상승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NFT 코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차트를 보시고 분석하시는 자세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일론 머스크와 잭 도시, 캐시 우드의 열띤 토론이 있었던 비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비워드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하는지 이 부분까지도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코인의 가장 큰 이벤트인 일론 머스크와 잭 도시, 캐시 우드가 참여한 비워드 컨퍼런스가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석자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입이 닳도록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잭 도시와 캐시 우드는 모르시는 분들이 일부 계실 것 같습니다. 캐시 우드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캐시 우드는 1956년생으로 21세기의 워렌 버핏, 돈나무 누나라고도 장난스럽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녀는 아크 인베스트라는 투자회사를 설립해서 현재 CEO에 있으며 ETF 형태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한 해 수익률이 150%가 넘었으며 아크 인베스트에 돈을 투자하기만 하면 복사가 된다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아크는 혁신적인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테슬라 투자로 대박을 낸 회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는 2020년부터 2030년 사이가 혁신의 황금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11번 항목을 보시면 비트코인이 떡하니 한 축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혁신하면 비트코인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비트코인의 상장 지수펀드 상품까지도 출시를 신청할 정도로 비트코인 옹호론자에 속합니다. 잭 도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 트위터와 스퀘어의 CEO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트위터는 다들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니 알고 계실 거고요. 스퀘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면 시총이 100조가 넘는 핀테크 혁신 기업입니다. 가맹점의 단말기와 결제 시스템, 개인 간 송금 등을 이용하는 캐시앱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스퀘어는 약 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의 매출 분석, 결제 관리, 영수증 발급 등의 경영관리의 전반적인 부분을 커버해주는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캐시앱 또한 디지털 지갑의 기능을 수행하며 은행의 많은 기능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지갑하면 벌써 감이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비트코인과도 연계가 가능하고 아니나 다를까
잭도시는 비트코인 하드웨어 지갑을 개발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캐시우드에 이어서 잭도시 또한 비트코인의 강력한 옹호론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정도로 인물에 대한 정보는 마치도록 하고요. 비월드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우리나라 시간인 22일 새벽 1시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비월드는 스퀘어에서 후원하는 비트코인 행사이기도 하고요. 최초에는 캐시우드와 잭도시가 3개의 트랙으로 토론을 벌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행사를 홍보하고 있는 잭도시의 트위터에 농담을 걸기를 시작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by curious라고 답글을 남기는데요. by curious라는 뜻은 동성애자 또는 성적 관계에 호기심을 갖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자 잭도시는 우리 비트코인에 대해서 토론을 해볼까? 라고 제안을 하였고요. 머스크는 좋아, 토론을 해보자 라고 트위터에 답글을 달게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캐시우드, 잭도시에 이어서 일론 머스크까지 비워드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비워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고 사람들은 잭도시와 일론 머스크가 엄청난 입담과 기술적인 내용으로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은 어땠을까요? 유튜브에 비워드라고 검색하시면 1시간가량의 전체 토론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코인을 하시는 분들은 꼭 토론 내용을 한 번쯤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토론의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치열한 토론이 아닌 각자의 생각을 한 번씩 더 이야기하는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캐시우드, 잭도시, 일론 머스크의 토론 중에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캐시우드는 비트코인은 신흥시장의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 활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금광업과 금융산업보다도 비트코인은 우위에 있다라고도 밝혔는데요. 현존하는 금융 시스템보다도 더욱더 환경 친화적인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에도 역시나 변함없는 비트코인에 대한 애착을 나타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잭도시는 내 희망은 세계 평화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오늘날의 통화 시스템이 가진 독점적 문제에 대해서 개인은 대항할 힘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발행과 유통, 정책 등 정부와 금융사가 모두 주도권을 갖는 중앙 집중 통화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죠. 여러분, 이런 중앙 집중 통화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인 비트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잭도시가 비트코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트위터에서도 앞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영상에서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의 사용처가 더욱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은 장기적으로 큰 호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트위터와 스퀘어를 관리하고 있는 CEO가 공식적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밝힌 것을 보았을 때는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발언은 짧고 굵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발언 중 제가 유심히 본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스페이스X, 테슬라, 그리고 일론 머스크 본인은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고 한 번도 매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테슬라에서 비트코인을 매도했다라는 루머가 나오며 비트코인, 알트코인이 폭락을 경험했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루머를 깔끔히 해소해준 답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 도지코인,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비트코인의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이더리움은 약 10%가량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12조 시총의 코인이
약 10%가량 상승을 한다니, 야, 정말 엄청난 파급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도지코인이 밈코인이라는 이미지로 많은 하락이 있었는데요. 이번 일론 머스크의 보유 종목에 도지코인이 있다라는 점은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본인은 비트코인을 펌핑을 하면 했지 덤핑을 하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성공을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저에게는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이 세 종목은 작은 금액이라도 가지고 가봐야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펌핑을 하면 했지 덤핑을 하지 않는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주목해서 보아야 할 발언으로, 비트코인의 채굴에 있어서 재생에너지를 50% 이상 높일 수만 있다면 테슬라의 결제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올해 2월 테슬라가 비트코인의 결제 수단을 검토 중이다라는 루머가 확산이 되었을 때 비트코인이 약 3,500만 원 정도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이후에 8천만 원까지 수직 상승했었습니다. 하지만 환경 문제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결제 중단을 공식적으로 테슬라에서 밝히고 나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악재로 자리매김하게 되며 크게 하락을 맞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에서 비트코인을 전부 매도했을 것이다 라는 루머까지 나왔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이번 비월드 컨퍼런스에서 밝혔고, 앞으로 재생에너지의 비율에 대한 부분만 해소가 된다면 비트코인으로 테슬라의 차량을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초대형 기업에서 비트코인을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의 비트코인의 활용성은 점점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또한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대한 애정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도지코인이 어떻게 활용되어 펌핑이 될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 이번 비월드 컨퍼런스는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을 투자하는 코인 투자자들에겐 굉장히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시황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머니를 위하여 레이워크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